이 이야기에는 4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저 K, 제 여자친구, 여사친 A, 남자친구놈 하나, 이렇게 4명입니다. 여사친 A를 그녀라는 대명사로 부르지 않으니 좀 헷갈리지만 주의해주세요. 이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이다. 당시 사귀던 여친이 있었다. 나는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올 때 걸어가면서 그녀와 자주 라인으로 전화를 했었다.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고 있던 여친이었고, 그녀는 우리가 살던 지역의 대학, 나는 다른 연의 대학으로 진학해버리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원거리 연애 상태였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듯 대학생이 되니 다과회나 연구회 등에서 남녀 불문하고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매일 밤 누군가의 집에서 열리는 술자리에 밤늦게까지 참석한다는 것은 한창 놀기 좋아하던 내게는 입학 얼마 되지 않은 4월부터 빈번하게 있는 일이었다. 물론 그녀도 그녀대로 새로운 만남이 많아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하는 빈도가 적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그녀는 알바 끝나고 나서나 연구회 모임이 끝나면 되도록 자주 전화를 하자 하는 대책을 세우므로 서로가 싫지도 않은데 찾아온 권태기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건 대학 생활에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역시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남녀가 관계되는 일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동아리에서 사이가 좋아진 여자애에게 호의를 받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매일 밤 통화하는 여친과의 라인 전화로 말했더니 자기도 선배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헤어졌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겠지만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전혀 헤어질 생각은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내게 호의를 품고 있던 여자애를 가칭 A로 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려 한다. 벌써 6월에 들어설 즈음의 이야기이다. 알바에서 돌아오던 밤, 비가 오던 날이어서 드물지만 전철로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전철에서는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에 내려서 전화하겠다는 말만 전하고 느긋하게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 내가 내릴 역 두 정거장 전쯤의 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 왼팔을 잡아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고 있던 나는 놀랐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A였다. A는 솔직히 말해서 내 스타일은 아니다. 외모는 평범한 느낌이지만 내 타입은 아니다. 연애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는 아주 밝고 발랄한 여자애로 술자리 등에서 이야기할 때나 강의 등에서 같이 있을 때만은 친구로서 상당히 좋아했다. 그런 성격도 있던 덕분인지 전철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달려든 것이다. 둘 다 집이 가까우니까 같이 가자. 우와, 어떡하지? 여친하고 통화해야 하는데? 라고 솔직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와는 항상 통화하고 있었고 동아리에서 같은 밴드를 하고 있는 A. 늦었지만 나는 경음악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다. A를 소홀히 대하는 건 왠지 싫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 하고 바로 대답했다. 일단 빨리 돌아가서 목욕이라도 하면서 전화해야겠다 생각했던 나는 A와는 즐겁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빠른 걸음이었나 보다. 가엾게도 A는 다리를 겹질러 버려서 혼자 가기엔 힘들겠다 싶어 어깨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나와 A는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큰 길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는 같았다. 그 갈림길로 들어서자마자 공원이 하나 있다. 내가 어깨를 빌려주었다고는 해도 일단은 자기 다리로 걷고 있던 A는 역시 아픈 건지 지친 건지 땡땡 공원에서
잠깐 앉아 쉬자. 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날따라 A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전철 안에서 옆에부터 즐겁게 떠들던 건 뭐 언제나와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리광이라고 할까. 그게 평소보다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말만은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살짝 흘렀다고 본다. 공원에서 한동안 겹질린 다리를 걱정해준 뒤 미안, 약속이 있어서 하고 그만 돌아가자고 재촉했을 때 갑자기 A는 나를 껴안고 볼을 부볐다. 좋아해. 사귀어줘. 듣고 말았다. 바로 그 말을. 물론 나는 여친을 좋아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밴드 멤버이기도 한 A의 고백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던 차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라인 전화였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알고 있듯 원거리 연애 중인 그녀다. 갑작스런 전화로 인해 냉정을 되찾은 나와 A는 일단 포옹을 풀고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철에서 내려서 전화하겠다고 해놓고 너무 늦으니 걱정을 끼친 것 같았다. 전화를 마치고 A는 멍한 눈으로 여친 있었구나. 미안해. 하며 항상 밝고 명랑했던 느낌의 대극점처럼 슬픈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A와는 만난 지 2달도 되지 않았고 밴드 이야기나 강의에 관한 이야기 같은 대학생들만의 대화밖에 하지 않아서 내가 여친이 있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아마 대학에 막 입학하고 나서 의기투합한 친한 친구 녀석 하나만을 빼고는 아무도 몰랐으리라 본다. 계속 울상해 다리도 아파하는 A가 너무 불쌍해서 일단 다정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음날부터도 역시 A는 언제나처럼 즐거워 보였고 전날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게도 말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는 A와 점심시간에 둘이 학식에 가거나 강의에서도 옆자리에 앉거나 하면서 여친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도 호감을 갖게 되어버려서. 그렇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내게 여친이 있다는 걸 A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뭔가 그 죄책감을 씻는 듯한 기분도 들어 지금까지보다도 서로의 벽이 사라져 친구로서 부담 없이 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왠지 친구 관계로선 조금 엇나가게 되고 말았다. 나는 눈치채고 있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A가 내 뒤를 밟는 것을. 친구로서는 더욱 친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가 따라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건 적도 있었지만 왠지 말을 걸면 바로 어딘가로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더욱 수수께끼는 다음날 만나면 평소와 같은 A인 것이다.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어져서 물어봤다. A, 알바에서 밤에 돌아올 때 나 미행하는 것 좀 그만둬. 무섭다고. 라고 하자 A는 놀란 표정으로 난 그런 짓 안 해. 어젠 선배랑 마셔서 그 시간은 없었어. 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술자리에 있는 모습의 A를 보여주었다. 16시간 전. 분명히 내가 딱 알바에서 돌아오던 시간이었으니 A는 알바이로 볼 때 스토킹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를 미행했던 건 누구란 말인가? A는 역시나 잘 나가네. 혹시 알바하는 데 있는 여자 아냐? 하지만 여친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절당하겠네. 라며 농담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시끄러워 라고 받아치며 그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미 완전한 A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맘대로 A가 미행하는 거라고 착각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는 건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알바였기 때문에 스토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귀갓길은 여친이 아니고 A와 전화하면서 돌아가기로 한다.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건 업로드 시간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신용할 수 있는 알리바이는 아니라고 느꼈다. 정말 A가 아니라면 A를 빼닮은 그 스토커가 오늘 밤 만약 있다고 했을 때 A가 나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실한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이다. 알바가 끝나고 바로 A에게 전화해 보았다. A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희미하게 TV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A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A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가는 그날 밤은 그 스토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겉봐, 역시 A가 스토커 맞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전화하는 동안 다시 그 고백을 받으면 어떡하나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었다. 벌써 귀갓길은 아파트 근처 공원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A를 부축해서 갔던 그 공원이다. 거기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A와 쏙 빼닮은 언제나의 스토커가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A다. 공원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따라온 게 아니고 공원에서 기다린 건가? 그러나 나는 아직 A와 통화 중이다. A의 전화 너머에서 띵동 하는 벨소리가 들린다. 아, 우버이츠 배달 왔나봐. 잠깐만. 우버이츠는 쿠팡이츠 같은 겁니다. 통통하는 발소리를 울리면서 경관으로 가는 소리가 들린다. 배달 오네. 고맙습니다. 하는 말도 들렸다. 그렇다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마치 A 같은 여자는 누군 거지? 오늘 낮 나는 A와 만났다. 스토커는 그때의 옷과 완전히 똑같은 옷인 것이다. A는 갈색 머리지만 한 움큼만 빨갛게 염색했다. 그것도 똑같다. A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만 A는 지금 집에 있고 나는 A와 통화 중이다. 있어! 나는 살짝 몸을 숨기면서 속삭이듯 A에게 말했다.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아니라고. K군을 그때는 정말 연애 감정으로 좋아했지만 차였다고 해서 스토킹 같은 짓은 안 해. 라며 A는 우버이츠로 배달되어 온 음식을 먹고 있다. 틀림없이 공원 벤치에 있는 여자와 나랑 지금 전화로 떠들고 있는 A는 다른 존재인 것이다. 내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 뭔가가 닿았다. 경계하고 있던 탓인지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지만 그건 이 공원에 털을 잡고 있는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고양이 때문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뭔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걸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벤치에 앉아있는 A를 닮은 스토커를 향한 것이었다. 아, 그러면 안 돼! 라며 고양이를 달래고 있는데 A가 아, 유키짱이구나. 보여줘봐. 찍어봐. 라고 말해와서 내친 김에 A를 빼닮은 스토커를 보여주려고 라인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보았다. 이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카메라를 켠 후 일단 고양이를 보여주고 나서 화면은 보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는 스토커를 바라보면서 봐봐, 저게 그 스토커야!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A가 이상한 말을 한다. 벤치? 유키짱이 벤치에다 화를 내고 있어. 근데 벤치에는 아무... 그 순간 A의 전화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이크를 옷이나 타올 같은 데 문지르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굉장히 놀랐다. 에이,
뭐 하는 거야? 라며 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카메라 너머에 비친 그 화면에는 위협하고 있는 고양이와 벤치가 보일 뿐이었다. 그렇다.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육안으로 직접 봤다. 스토커 여자가 있다. 다시 한번 카메라 너머로 봤다. 스토커 여자가 없다. 그건 카메라에는 비치지 않는다. 생물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인 것이다. 에이, 괜찮은 거야? 라며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물었다. 그러자 아까의 소리와는 다르게 물에 잠긴 듯한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스토커 여자 쪽을 본다.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것이다. 전화 너머에서 A의 물속에 가라앉는 듯한 소리는 아직 멈추고 있지를 않다. 그 소리 속에서 물에 빠지면서 내는 듯한 A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워져서 최단 루트로 집으로 돌아가 침대로 뛰어들었다. 마음이 힘들었는지 바로 잠에 빠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뭔가 위화감을 느껴 잠이 깼다. 분명히 누군가 나를 껴안고 있다. 그리고 볼을 내 얼굴에 대고 있다. 틀림없이 A다. A에게 고백받았을 때의 그 상황과 많이 닮았다. A가 자주 뿌리고 있는 인칸토 참 향기. 향수까지 알고 있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A와는 잡담 중 향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 안겨있는 A는 흠뻑 젖어 있었다. 나에게 감긴 팔, 머리카락, 뺨 모두 젖어 있었고 차가웠다. 그리고 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수업 중에 졸 때 가끔 아무리 몸에 힘을 줘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나 모르겠다. 그런 느낌. 이것을 가위라고 하는 것일까? 가위에 눌려도 눈은 움직인다. 하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호기심에 눌려버린 나는 눈을 뜨고 보기로 하고 만다. A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내가 알던 A가 아니었다. 이렇게도 가까이 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아니, 얼굴이 그림자처럼 검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은 위험. 그런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전화로 잠이 깼다. 아침? 아니, 대낮을 지나고 있었다. 오늘 강의 안 나왔더라? 무슨 일이야? A도 안 오고. 늦잠을 잤다. 강의를 빼먹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신경 쓰이는 것은 지난밤 일어났던 사건의 뒷맛과 거기서 오는 건지 나도 침대도 조금 축축한 듯한 위화감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수수께끼 스토커. 어제 집에 올 때까지 일어났던 사건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쁜 꿈을 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A는 괜찮은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밤중의 사건은 분명히 꿈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현관에 나가보자 확실하게 젖은 발로 밟았는지 말라붙은 발자국이 있었다. 현관은 콘크리트 같은 소재로 젖은 발로 밟으면 조금 색이 진해지고 발자국이 남는다. 그게 한참 지나면 마르지만 발의 윤곽이 살짝 보인다. 그런 느낌일까? 섬뜩함을 느꼈지만 어제 일로 인해 A가 걱정이 됐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다. 다만 어제 A와 전화할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천이 스치는 것 같은 소리,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기묘한 목소리. A가 걱정됐지만 정말 내 몸이 좋지를 않아 친구에게
A하고 어제 전화하다 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 집에 좀 찾아가 봐. 라고 전하고 그날은 푹 쉬기로 했다. 다음으로 내가 눈을 뜬 것은 병원이었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건지는 전혀 기억에도 없는데 의사 말로는 내가 극도의 피로와 자율신경 혼란으로 스스로 구급차를 불러서 왔다는 것 같다. 큰일은 아니지만 일단 이틀 전부터 링거를 맞았고 계속 깨어나질 못했다는 것이다. 피로만으로 입원하는 일도 있나. 나로서도 이상한 일이었다. 충전기를 꽂아둔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가 눈치껏 충전해 주었을 것이다. 부재중 전화를 보니 엄청나게 많이 왔던 여친의 전화. 3일 동안 전화가 불통이었으니 엄청나게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바로 병원 로비까지 나가서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라는 그녀의 귀에 익은 목소리. 안심이 됐다.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건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녀라서 내 몸에 일어난 사건 말하지 않은 채 뭔가 유행성 독감에 걸려서 입원한 것 같아. 미안. 하며 가볍게 설명했다. 유행성 독감으로 이틀이나 입원할 리가. 라는 그녀의 안도한 목소리. 의학부에 다니는 그녀에게 들통날 거짓말을 해버렸다. 엄청 무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전화를 안 받아서 얼마나 외로웠다고. 그녀가 말한다. 아무래도 무서운 경험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인데 이틀 전 밤에 분명히 엄마가 아닌 여자가 잠들어 있는 자기의 귓가에다 대고 속삭였다고 한다. 이젠 괜찮아. 걱정 지쳐서 미안.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무서운 걸 정말 싫어하는 여친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다. 그녀는 순간 정신을 잃고 다음날 눈을 뜨니 새벽 5시. 필사적으로 나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다. 부재중 통화를 보니 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끊임없이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미안. 다음날은 퇴원하고 그 다음날은 보통의 생활로 돌아왔다. 학교에 나가니 언제나처럼 A가 있었다. 알바에서 돌아오던 밤길에도 스토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토커인지 귀신인지 뭔가 세상 것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 후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했다. 잘 모르겠지만 해결된 것 같다. 후일담이긴 한데 입원해서 복귀한 지 첫 등교일. 일단 A와 서로 경험한 일을 맞춰봤다. A의 말로는 내가 공원 벤치에서 카메라를 향했을 때 왠지 화면이 지지직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지지직이라니. 놀라서 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린 것 같다. 게다가 놀라서 움찔하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A의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맡겨줘 라는 말이 들렸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A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욕조에다 던져 넣었던 것 같다. 과연 그랬구나. 천에 스치는 소리도 물에 빠지는 소리도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됐다. A는 그 후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A도 고열로 시달려 집에서 쉬었다고 한다. 내가 친구에게 A의 상태를 보러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기억나는가? 친구는 A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에서 기절한 채 있는 A를 발견했다. 어째서 맘대로 집에 들어가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 A와 친구는 맘대로 드나들던 사이였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3일 밤낮 내가 의식을 잃고 입원하던 동안
친구가 A를 계속 돌봐준 것 같았다. 그게 주요했는지 내가 입원한 동안 A와 친구는 사귀게 되었다. 전부터 친구에게 "에이, 이쁘지 않냐?" 라고 들어왔던 나는 친구가 A에게 살짝 마음이 있단 걸 알고 있었다. 일단 말해두겠지만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을 뿐 A는 천진난만해서 비교적 인기가 있었다고 본다. 베이스 기타 담당이기도 했고. 그걸 듣고 그 스토커 귀신은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가? 산 사람의 강한 사념등이 몸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나에게 스토킹을 하던 A 같았던 것은 A의 생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미 친구와 사귀고 있고 나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으므로 이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A는 응? 난 생명 같은 건 날리지 않아. 라고 말했다. 격식 높은 집안 출신으로 왠지 오컬트를 좋아하는 A는 잘 모르겠지만 미쳐버릴 정도가 되어도 생명은 날리지 않는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생명은 날리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다만 나도 조금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A와 함께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나를 따라다니던 스토커 귀신은 여러 가지로 들어맞는 특징이 있는 귀신이었다. 사령, 도플갱어, 물귀신 등 여러 종류의 귀신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때 이 땅에 오래전부터 계신 주지 스님이 잘 아시니까 물어보자고. A가 말을 꺼내서 거기에 가보기로 했다. 주지 스님이 말하길 그것은 생룡이기도 하고 도플갱어이기도 하고 사령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뭐? 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테지만 나도 그랬다. 예전 그 땅이 아직 개척이 진행되지 않은 촌락이었을 때 그 촌락에 잘 자라서 지역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아가씨가 있었다고 한다. 그 아가씨는 부정함을 모르고 정조를 지키는 형태로 촌락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도시 냄새를 풍기는 한 청년이 그 마을을 여행으로 방문해 그 처녀와 놀았다고 한다. 그 아가씨는 자기 자신보다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인간을 처음으로 눈앞에 두고 그 청년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 청년은 실은 그냥 여행객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 촌락에 도시풍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정장과 중절모를 쓴 사람들이 찾아왔다. 무려 그 촌락을 댐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으로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 촌락을 자기들의 회사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해서 당연하게도 촌락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발. 당시 큰 힘을 거머쥐고 있던 전력회사인지 뭔지 큰 회사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 집단 안에는 그 청년도 있었다. 아마 현지 조사로 촌락에 왔었던 게 바로 그 여행객이었다는 것. 촌락의 아가씨는 어째서 그런 지독한 짓을 했냐고 청년에게 이야기했지만 청년은 너와는 단지 하루 이틀 밤 놀아준 것뿐이다. 참견하지 마라. 고 차가운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에 그 처녀는 심한 절망감을 느끼고 강에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 땅을 댐으로 만드는 것은 연기되었고 점차 프로젝트 자체도 쇠퇴하게 되어 현재 이 땅은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땅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게 되었다. 여자의 연심을 배신했던 남자가 그 여자에게 원한을 사고 곤욕을 치르게 되지만 그 여자 본인은 뭘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자꾸만 남자가 다니는 밤길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말을 걸어도 바로 어딘가로 가버리고 그 여자 본인을 만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 여자는 점점 그 남자를 습격하려는 몸짓을 보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강에다 처박아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강에 밀려 떨어진 남자가 저 여자가 그랬어! 라고 매번 말하지만 그 여자는 기억이 있기는커녕 남자를 습격할 상황이 안 되는 알리바이조차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남자가 갑자기 실종되어 그 시신이 강이나 강 어귀에 떠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이 땅에서는 여자를 배신하면 여신의 벌이 내린다 같은 전설이 퍼져서 여자를 몸만 노리는 그런 행위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에 배신당해 두신한 아가씨의 혼령은 대신해서 재앙을 내리러 나타난 거겠지요. 라고 주지 스님은 말했다. 그런 일도 있어서 10여 년 동안 소문도 들리지 않던 재앙이 최근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렇다. 이 땅은 대학생들의 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학생이라는 것은 인생 중에서도 제일 많이 놀 때이다. 술자리가 연이어지고 드라이브도 나가고 물론 성적인 것도 제일 엉성하게 만들어지는 게 대학생들이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도 남녀관계를 가진다. 바람을 피우는 일 등은 대학생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아가씨의 혼령은 크게 격노했을 것이다. 나중에 대학 선배나 교수님에게 주지 스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보니 꽤 유명한 도시전설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내게 나타난 처녀의 혼령은 내가 A를 가지고 논다고 착각해서 그랬던 건가? 다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여친한테까지 나타나서 사과한 것이라 보면 참으로 성실한 사령이다. 지박령이나 지박신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강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도 A도 별탈 없이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고 함께 만든 밴드도 즐겁게 계속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벤치에 앉아있던 스토커 귀신 말이다. 보통 핸드폰을 만지면 얼굴 정도는 비추니 말이다. 게다가 그 귀신이 상당히 오래전 아가씨의 지방령이라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왠지 최첨단의 유행에도 민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크게 감탄하고 말았다. 젊은 나이에 혼령이 되었으니 시대에 따라 적응 능력도 높아지는 건가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었지만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A와 친구는 사귀고 있다. 다만 이 친구라는 놈이 꽤나 호색한이라서 여기저기서 여자랑 놀고 또 놀고 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나와 A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는 내 여친과 이 녀석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A가 원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지 스님 말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친구 녀석은 스토커 귀신 이야기는 모른다. 아니 어쩌면 도시전설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 녀석이라 신경 쓰지 않거나 아마 듣고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친구가 내게 상담해왔다. A가 말이야, 왠지 밤길에서 내 뒤를 밟는 것 같아. 말을 걸었더니 바로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집으로 가면 평소처럼 그냥 있어서 뭔가 섬뜩하다니까. 야, 그거 A한테 말하면 안 돼. 바람 피운 거 들통난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은 힘은 무서우니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 가자고 했다. 그날은 알바였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고 말았다. 이쁜 선배들 애들하고
강가에서 바베큐 파티다. 즐겁게 놀다 오마. 그게 이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였다.